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고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있을 수 있는 법적 함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합의를 실제로 많이 하나요?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 후의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고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협의 이혼은 서로의 동의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분할 합의가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협의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흔히들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합의를 하면 간단하게 재산관계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협의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도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모든 것이 확실히 정리된다고 믿기 쉬운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해 주기만 하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겠다고 말하며 공증을 받자고 하면 이를 믿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중 재산 분할 합의와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는 어떻게 효력을 가지나요?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협의 이혼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협의 이혼과 재산 분할 합의를 전제로 공증을 했다가 이후 한쪽이 재판상 이혼을 요청한다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했던 재산 분할 합의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했던 합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하신 공증을 받으면 재산 분할 약속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기만 하면 재산 분할 약속이 강제력을 가질 거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공증에는 사서정서 인정과 공증증서 인정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의 법적 효력은 크게 다릅니다. 사서증서 인정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증인이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 이혼 중 상대방과 재산 분할 약속을 사서정서 인정 형태로 공증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법적으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사서증서 인정은 실질적으로 법적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증 형태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강제 집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공증증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담스럽게 느껴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의 이혼 단계에서 공정증서로 재산 분할 약속을 보장받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 이혼 과정에서 공증을 통해 재산 분할 약속을 확실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사서증서 인정의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협의 이혼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협의 이혼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이들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협의 이혼은 소송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합의를 하고 이를 사서정서 인정으로 공증했을 경우 만약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요청하게 되면 사서정서 인정으로 작성한 재산 분할 합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협의 이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라 작성된 재산 분할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산 분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던 계획이 복잡한 소송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이혼 과정에서 강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통해 재산 분할을 보장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공증증서는 강제 집행력을 갖추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부담스럽게 느껴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협의 이혼 과정에서 공증을 통해 재산 분할을 확정짓고자 해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따라서 공증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협의 이혼을 통해 간편하게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갑자기 거부하거나 예상과 다르게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사서증서 인정을 통해 확보한 재산 분할 합의는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의 이혼은 처음에는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결국 협의 이혼과 재산 분할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공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협의 이혼은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변수와 법적 복잡성을 동반합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된 합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각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자신의 가족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재판 없이 간편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협의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에 관해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편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만으로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실 경우 오히려 법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